맛도 사 먹고 즐거운 파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근린공원도 끼고 있어서 네네. 실제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주 만족도도 상당히 좀 높은 걸로. 제가 알기로도 이쪽 고촌에서 이쪽 힐스테이트 특히 2단지가 가장 뭔가 이제 생활 수준이랄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네. 약간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소비를 잘 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뭐 모으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외제차도 좀 많이 다니고. 아, 그쵸. 네, 사람들이 약간 수준도 높아 보인다. 음. 라는 시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김포가 이제 세 가지 수도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각 섹터마다 좀 약간 특징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겨나면은 항상 여기서 누가 대장이네, 아니다 우리가 대장이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렇게 집값을 이제 형성해 나가잖아요. 네. 저는 그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실수요, 그다음에 투자 수요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네. 오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하고 생활 수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비 수준 이런 게. 네네. 그래서 주차장 갔을 때 뭐 수입차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게 확실히 구매력이 높은 거에 한해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힐스테이트는 서울 수도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물론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급격하게 상승했던 지역은 아니지만 네. 김포 안쪽으로 봤을 때 시세가 결코 여기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과연 이 캐슬앤 파밀리의 보유 가치가 있냐 없냐 네네. 이 얘기인데 맞습니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삼승 효과라는 얘기도 쓰는데요. 지하철역이 개통이 되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이런 지하철역이 개발이 된다라는 호재가 발표됐을 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착공됐을 때가 있을 거고, 이제 김포 이제 경전철처럼 개통 이후가 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가격은 뭐 선반영한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개통되고 난 다음에 유효 수요가 교통망을 따라서 타지에서 이렇게 오는, 실제 와서 가격을 또 받쳐주는 걸 본다 그러면 네. 미리 반영된 것도 있지만은 조금 더 견고하게 차오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더 이상의 재료가 충분히 있지는 않죠. 그렇죠. 이미 지하철까지 경전철까지 네. 다 들어왔고 이제 호재랑 호재는 이미 다 이제 썼어요.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추격 매수 하기에는 어때요? 지금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실제 실거주를 하면서 네. 뭐 주거 만족까지 꽤 하겠다라고 하면은 네. 장기적 안목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단기 차익을 지금 뭐 캐슬앤 파밀리에 분양 받으셨던 분들이 누렸던 그런 프리미엄만큼을 네. 내가 지금 들어가서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가 좀 있어요. 왜냐면 조금 더 안쪽 들어가면 네. 풍무택지지구라든지 사후택지지구 이런 데는 구도심 영향권이 있다 보니까 네. 관공서들도 많고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시내폴리스라든지 다른 개발 재료가 있잖아요. 네네네. 고초는 그게 없어요. 가장 장점은 서울하고 제일 가깝고 맞습니다. 초입이라는 거랑 한정거장이면 김포공항역 간다는 건데 그게 9월 말에 개통이 됐으니까 네네. 더 이상 여기서 새로 끌어줄 만한 재료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힐스테이트 리버시티도 네네. 안쪽에 가서 있고 다른 이제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이제 입주를 할 거다 보니까 네. 추격 매수는 실거주가 아닌 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로 뭐 쇼핑 같은 것도 본다 그러면은 네.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장을 본다 그러면 다 풍무 쪽으로 마트는 다 그쪽으로 가 있잖아요. 이마트 예, 트레이더스.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있고. 예, 그냥 아무래도 좀 크고 하니까 그게 제일 이제 안쪽에서는 많이들 몰리는 마트. 네, 마트는 그쪽 있고. 아마 고촌 분들은 가까운 김포공항 롯데몰 쪽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쪽을 많이 가겠죠. 뭐 영화를 본다던가 소비를 할 때는 김포 롯데몰을 많이 갈 거고. 그렇죠. 사실상 실제로 거리가 거기가 더 가까워요. 김포공항이. 김포 롯데몰을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김포 계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그 사실 쾌적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극장도 있고. 뭐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에 계신 분들도 네. 사실 영화 보러 그쪽 많이 가세요. 그렇죠. 영화도 보고 사실 롯데 백화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몰도 있고 롯데 마트도 있고. 그렇지. 엄청 크니까. 뭐 영등포 타임스퀘어도 있고 하지만은 네네. 앞뒤 간격도 엄청 넓고 건폐율이 낮고 쾌적하잖아요. 그렇죠. 이쪽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뭐 이케아라든지 스타필드는 아니지만 네. 아울렛 또 뜨는 거 있잖아요. 입에도 착착 붙어. 김연아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아지. 뭐 특정 인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김포 현대 프리미어 아울렛. 김연아. 저도 한번 쇼핑하러 가봤는데 네.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많아요. 예전에 일단 프리미엄 아울렛을 간다 하면 여주 그치, 여주지. 아니면 뭐 파주 그치. 이 정도까지 갔어야 했는데 서울에서 기준으로 여기 김연아는 정말 가까워요. 아, 가깝죠. 특히나 뭐 서울 서쪽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가깝지. 그치. 서울처럼 다니니까 그거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촌에 인접해 있어서 이 고촌이 집값을 형성하는데 인프라가 영향을 줬어요. 영향을 주나요, 그것도? 영향 주죠. 그러니까 편의 시설에 들어가는 네네. 그 대형 집객 시설,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쇼핑몰 이런 것들이 인접해 있으면은 좋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의료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병원이나 네네. 대형 종합병원이나 이런 것까지 있으면은 그쵸.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뭐 모든 아파트 단지가 그런 요소 다 갖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가성비가 괜찮다고 충분히 판단이 돼요. 그렇죠. 가성비. 서울의 동쪽에는 구리나 남양주가 있고 한강 네. 남쪽에는 하남시가 있잖아요. 네네. 비슷하게 분양할 때는 시기는 좀 달랐지만은 거기도 1,000만 원대 초반에 분양을 했었는데 네네. 그쪽은 사실 더 많이 올라갔죠. 그쵸. 거기도 뭐 스타필드가 있고 하남에도 있고 뭐 남양주에도 뭐 군소 그런 택지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쪽도 외곽순환로 그다음에 올림픽대로 아울렛 이런 쇼핑몰 이런 네. 것도 다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곡에 이대 서울병원이 들어오면서 아마 여기도 많이들 이용할 수 있는 크고 좋은 병원이 생긴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동쪽 아래쪽 많이 올랐어요. 일자리 영향이 가장 크고요. 하남 같은 경우는 강동구랑 붙어서 네. 굉장히 이제 강동구가 연장되고 확장된 듯한 느낌이 많거든요. 근데 김포는 강서구에 붙어는 있지만 네. 동서로 굉장히 길잖아요. 길면서 2기 신도시 가장 인프라가 이제 집중돼서 육성을 하고자 하는 택지지구는 네. 훨씬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큰 거죠. 그러니까는 듬성듬성 비어있는 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안쪽에 있는 이제 한강 신도시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막 논도 지나고 많이 지나죠. 많이 지나야 그게 이제 도달을 하니까 네. 서울 강서 지역과 묶어서 보기가 어려운 거네요. 네, 그 하남 같은 경우는 하자가 그런 물 이런 거니까 네네. 거기도 그래서 강남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거고 강동구가 이제 재건축 사업을 엄청 이제 요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뭐 아르테온이랑 그라시움 이런 것도 입주를 이제 앞두면서 또 가격이 또 뭐 헬리오시티부터 둔촌주공 지금 일반 그렇죠. 분양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도 있었던 거고 올림픽대로 타고 가면은 강남 금방 가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네, 지금 오늘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캐슬 앤 파밀리에 네, 이쪽에 네, 이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충분히 더 보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새롭게 추가 매수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건 좀 별로다?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먹을 게 생각만큼 단기간에 올라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고촌에 기 공급되어 있는 5,000세대만큼 캐파가 또 그만큼은 다시 한번 가니까 네네. 전세가가 생각보다 차오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매 가격하고 갭이 벌어지기가 어렵죠. 그렇죠. 떠받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에서는 실거주까지 염두해서 보유하는 거는 좋아 보이고 네네. 물론 이제 열차가 굉장히 이제 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두량으로 운행이 되는 네네. 경전철이긴 하지만 김포 전체에 어느 정도의 활기는 불어다 줄 호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 개통이 됐으니까 좀 한번 몸을 실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구도심이나 김포한강 신도시만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건 아니지만 네. 하여튼 이거는 그래도 큰 상관은 없다. 왜 그러냐면 김포의 자족 기능만 보고 있는 곳이 아니고 네.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에요. 네. 고촌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의 접근성 때문에 여기가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고촌 자체의 인프라가 좀 부족해도 신도시나 구도심보다는 네. 뭐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도 있고요. 네. 뭐 아울렛도 주변에 있고 하니까 생활 편의 시설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네. 김포공항에 어떤 롯데몰 이런 것도 있고 접근성 좋고 네. 한양 수자인이나 네네. 힐스테이트가 보여지고 있는 34평, 33평대 시세인 5억 초반, 5억 5천 정도의 매매 가격 네네. 그리고 전세 가격 3억 초중반 가는 이 전세 가격을 네. 캐파 지금 분양권 가격 시세가 그 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네네. 실제 중개업소의 현장에 가보면은 불리는 프리미엄은 조사되는 것보다 더 현장은 더 많은 것도 있고 네. 처음에 이제 많은 세대가 한 번에 집들이 하다 보니까 네. 물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좀 부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충분히 기존 아파트들의 시세를 갭매우기 할 걸로 좀 생각은 됩니다. 그렇군요. 추격 매수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수요 같은 게 이제 투자 수요가 있고 네. 실거주 수요가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분양권을 하나가 아니라 네. 두세 개 이상 이제 복수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오. 거주는 어차피 한 채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 나머지는 세를 놓거나 처분을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투자 수요가 있다가 처분에 나서는 매도에 나서는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매물이 많아지면 이렇게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있을 수 있어서 그러네요. 예, 추격 매수에 대한 그 신중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또 주변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저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서울의 유명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서쪽에서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관심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네,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더불어서 사우동, 풍무동, 걸포동, 북변동 뭐 이쪽에 이제 원도심권에 네네. 다른 택지 지구들 네. 그다음에 더 안쪽 가서 이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 뭐 장기, 운양 뭐 네네. 예, 이런 지역까지 나중에 한번 또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쪽도 다음에 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자세히 한번 보고 또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또 자세히 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